안녕하십니까. 자, 랩뷰를 이제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랩뷰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버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 중에 한 분께서 이제 질문하신 내용을 잠깐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불리언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내가 초기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래밍 기법 중에서 불리언 인디케이터를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이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 같은 경우는 구독자분께서 궁금해하신 코드하고 유사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의 화일 루프가 있고 화일 루프 안에는 이제 기다림 함수를 이용을 해서 CPU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력 컨트롤러 대기 시간이라고 하는 값을 입력받을 수 있게 운영하고 있고요.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으로 정지 버튼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이 있겠고요. 화일 루프의 루프 반복 횟수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루프 카운트라고 하는 숫자형 인디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라고 하는 값이 참이 될 때는 난수 생성 함수를 이용을 해서 결국 난수 생성은 0에서 1 사이의 랜덤 데이터인데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올림을 하시게 되면은 1에서 10 사이의 랜덤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에서 10 사이의 데이터 중에서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 불리언 값을 참으로 표시를 해주겠다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타트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이게 동작을 이제 예를 들어서 대기 시간을 내가 500ms로 줬다고 하면은 0.5초마다 한 번씩 이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돼서 이 불리언 인디케이터의 값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 값을 다시 거짓으로 바꿨을 때 이 불리언 값이 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스타트를 하게 된 경우에는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되기 전에 이 불리언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가 값을 거짓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병렬 루프를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병렬 루프에서는 사용자의 이벤트만 처리하도록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 이벤트라 함은 스타트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을 사용자가 값을 변경을 했는지를 체크를 해서 이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요 오른쪽 그 코드에서와 같이 이 스타트라고 하는 값이 변경이 됐는데 이게 거짓으로 바뀔 수도 있고 참으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참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만 이 불리언 인디케이터의 값을 거짓으로 초기화를 해주겠다 라고 코드를 운영하실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스타트라고 하는 값을 참으로 변경했을 때 불리언 값이 우선적으로 거짓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관련된 코드가 수행이 되도록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루프를 정지하기 위한 정지 조건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아래 루프 같은 경우는 exit라고 하는 기계적 동작 속성은 놓을 때 스위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불리언 컨트롤을 가지고 이 exit 값이 참인 경우에는 이 아래 화일 루프가 정지가 되고요. 정지가 된 다음에는 다시 exit 값을 다시 수행을 할 때 이 만약에 exit 값이 참이면은 시작과 동시에 이 아래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정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화일 루프를 빠져나갈 때는 exit라고 하는 값을 다시 거짓으로 설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 정지라고 하는 이 vi 실행을 종료하기 위한 이 불리언 컨트롤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 위에 이벤트 처리하는 루프에서 결국에는 이 exit라고 하는 내부적으로 블록 다이어그램 내부적으로 두 개의 병렬 루프를 동시에 정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이 exit 불리언 컨트롤 값을 참으로 하는 코드가 이쪽에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병렬 루프를 하나 이용하셔가지고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하시게 되면은 손쉽게 불리언 인디케이터를 초기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자, 새로 만들기 폴더에 불리언 인디케이터 초기화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새 VI에서 자, 컨트롤 S 누르시고요. 자, 불리언 인디케이터 초기화하기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된 코드를 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하나의 화일 루프를 만들겠고요.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대해서 자, 그 정지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관련된 거에서 자,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자, 그리고 루프의 반복 터미널에서 자, 루프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카운트라고 하겠고요. 자, 화일 루프를 쓰실 때는 반드시 안에 타이밍 함수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기다림 함수 입력으로 자, 컨트롤을 이용을 해서 대기 시간을 자,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운영을 할 겁니다. 자, 다시 프론트 패널로 가셔가지고요. 자, 대기 시간의 초기 값은 제가 500ms로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된 값을 기본 값으로 하시게 되면 이제 초기 값이 되겠고요. 자, 루프 카운트 값도 표시를 해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불리언에서 빈 버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자, 프로퍼티에서 라벨은 보이지 않게 하겠고요. 스타트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시작 버튼이라고 하겠고요. 자, 오프 텍스트는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에 대해서 기계적 동작을 보시게 되면은 놓을 때 렛치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자, 마우스를 클릭을 했다가 놓는 순간에 아주 잠깐 동안만 1을 이제 하이를 유지하고 있다가 다시 로로 변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고요. 놓을 때 스위치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자, 시작 버튼이 자, 참이면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관련된 부분에 자, 코드를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시작 버튼을 넣어 주시고요. 자, 시작 버튼이 참이면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 보면은 난수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요. 관련된 값을 이제 곱하기를 하겠습니다. 자, 생성에 자, 곱하기 10을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올림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림 함수로 자, 연결해 주시면 이제 출력으로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생성에 자, 하고 제가 라벨을 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관련된 값을 이제 비교 함수를 이용해서 자, 크거나 같은지 체크하는 겁니다. 이 값이 자, 5보다 크거나 같은지 체크하겠습니다.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때 자, 생성에 인디케이터 하신 다음에 자, 여기에는 제가 불리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리언 값이 자, 참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은 대충 이렇게 운영하겠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루프 카운트가 돌고 있죠.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작을 누를게요. 자, 5보다 큰 경우에는 불리언 값이 인디케이터가 참이 되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눌렀습니다. 시작을 눌렀을 때 이제 시작 버튼 값이 거짓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행을 안 하죠. 그런데 여기서 시작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자, 바로 거짓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싶은데 거짓이 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자, 이벤트 구조를 하나 그 병렬 루프를 하나 운영하신 다음에 병렬 루프 안에서 이벤트 구조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화일 루프를 만들겠고요.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이쪽 아래 루프에 있는 이 정지 버튼에 대해서 자, 이벤트 케이스를 추가해 가지고요. 정지 버튼의 값이 자, 변경이 됐을 때 저는 이벤트를 처리할 겁니다. 근데 이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기계적 동작 속성이 놓을 때 렛치입니다. 그래서 자, 잠깐 동안 일이 됐다가 참이 됐다가 거짓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은 자, 거짓으로 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보통 이 병렬 루프에 대해서 자, 수행을 하다가 종료가 될 때 두 루프가 다 같이 종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료하는 방법으로 저는 자, 불리언 컨트롤 하나 추가해 가지고요. 자, 저는 이름을 자, exit라고 저는 짓습니다. exit라고 하겠고요. 자, 기계적 동작을 보시게 되면은 놓을 때 스위치입니다. 놓을 때 스위치를 하게 되면은 로컬 배수나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 컨트롤을 아래쪽 화일 루프에 직접 정지 조건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저는 그 안에서 이 exit 값을 참으로 바꿔줄 겁니다.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가지고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생성에 자, 상수를 하시게 되면은 이 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exit 값이 참이 되기 때문에 이 아래 화일 루프 같은 경우도 바로 정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루프가 정지가 다 됐으면 마지막에는 이 exit라고 하는 값을 다시 거짓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걸 거짓으로 해줘야지만 다시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이 아래 화일 루프가 정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코드를 좀 최적화를 해볼게요. 자, 올리겠고요. 엑시트도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고, 자, 두 개의 자, 루프를 병렬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자, 코드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진짜 핵심이 남았네요. 자, 시작 버튼이 값이 참이 됐을 때 그때 초기화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시작 버튼에 대해서 저는 이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시작 버튼에 대해서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케이스에 관련된 컨트롤을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 버튼을 자, 이쪽으로 넣어 주시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는 어떤 값을 넣어 주냐,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 가지고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해서 관련된 값을 인가해 주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고, 또는 로컬 변수를 만들어서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련된 루프가 수행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시작 버튼이 참인 경우에만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 시작 버튼에 대해서 자, 케이스 구제 입력을 넣어 주신 다음에 이 경우에만 이 불리언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하셔 가지고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이때만 거짓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초기화가 되겠습니다. 초기화. 자,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건 다 밑으로 내리겠고요. 자, 실행을 하면 자, 500ms마다 한 번씩 루프가 지금 돌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시작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눌렀죠. 시작을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은 멈추게 되는데요. 이때 보면 불리언 값이 지금 현재 마지막 상태는 참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을 누르면 바로 거짓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스타트 버튼이나 또 시작 버튼이 자, 그 변경이 됐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불리언 인디케이터를 초기화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를 추가하신 다음에 시작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그때 불리언 인디케이터를 초기화해주면 원하는 동작을 구현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불리언 인디케이터를 초기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